세실리아의 그 작품이 뭐였어? 찬호가 하더니 한참을 생각했다. 나는 찬호가 다 깨놓은 얼음을 내 잔으로 부어서 술을 더 마셨다. 술인지 물인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구덩이였어. 그랬구나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나는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울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울고 싶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찬호가 내 어깨를 흔들면서 왜 그래 왜 하고 물었다. 세실리아는 그렇게 파고 또 파고 들어가서 어디까지 파들어가고 있었을까? 그것은 어떤 고통의 바닥, 말로도 이미지로도 전할 수 없고 오직 행위로만 드러낼 수 있는 상처들이 엉켜있는 바닥이겠지. 여기가 바닥인가 싶다가도 또다시 바닥이 열리는, 그렇게 만화경처럼 계속 열리는 바닥이겠지.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책방지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식강, 유신아. 거부광입니다. 네, 이제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예요. 맞아요. 와, 좀 있으면 이제 3월 오잖아요. 네. 그럼 정말로 책방지축이 1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렇네. 지금 이제 37회, 네. 37회 만에 이제 1주년을 맞는 건데요. 네. 감회가 어떠신가요?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눈물 날 것 같아. 되게 애 많이 썼죠. 이걸 끌고 오려고. 그래도 무사히 이제 1주년이 된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네. 다음 주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아분. 저는 사실 도중에 참가해서 1주년 뭔가 이런 감에 좀. 1주년 소감 말고, 이제 군대를 앞둔 소감. 군대를 앞둔 소감이요? 잘 아시지 않나요? 저는 잘 모르는 게, 저는 군대를 가려고, 네, 원래 공익이었다가 군대 가려고 시험을 다시 재검 계속해서 2년 동안 치료받았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군대 가고 싶었거든요. 확실히 좀 다르네요. 네, 직업군인이 꿈이기도 했고, 원래 어렸을 때. 저의 감에는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가면은 꿈 많이 꾸니까. 형이지만 좀 때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같은. 근데 저는 꿈을 잘 안 꿔가지고. 가면 많이 꾸게 돼요. 제가 없는 빈자리 잘 메고 나면 보겠습니다. 그 또 걱정이에요. 다음 사람 멤버를 빨리 구해야 되는데. 복잡해. 네. 어쨌든. 앞으로 다음 1년 잘 이끌어 봅시다. 네. 자, 오늘 할 작품은 누가 준비했죠? 네, 또 제가 준비했습니다. 김두미 작가의 세실리아. 인천의 자랑, 인천의 명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인천을 대표하는 작가, 김금희 작가. 네, 맞습니다. 너무 한낮의 연애라는 작품집에 수록되어 있는 세실리아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요즘 군대 가는데 군대 가기 전에 좀 놀고 싶어요. 그래서 맨날 전기장판 이렇게 깔아놓고 뜨끈하게 해놓은 다음에 이불 덮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다른데 클럽 간다는 얘기는 왜? 클럽은 안 가고요. 제가 클럽 갈 메모가 안 돼서 그래서 전기장판 위에서 맨날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좀 뒹굴뒹굴 거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뒹굴거리고 있으면 보통 어른들이 한 말씀 하시죠. 너는 곧 군대도 가는데 밖에서 좀 놀고 그러지 왜 그러고 있니? 좀 나가서 놀아라. 아니면 운동이라도 하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말들이 와서 좀 하나하나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분명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긴 한데 아니면 지나가듯이 그냥 이렇게 뒹굴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기 싫으니까 던지는 말씀이긴 한데 마음에 되게 스크래치가 남을 때가 있죠.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른들 말씀 들어서 나쁠 게 있나요? 왜 그러고 있어요? 군대 가기 전인데 밖에서 돌아다니고 놀아야지. 와, 내가 옆에 있는데 너무 얄밉다. 젊은 것들이 마냥.
딱 집안에만 있으면. 치과 형도 이렇게 자주 이불을 데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백수셔서 많이 이렇게 이불을 데피시는 걸 즐기신다고. 아니, 저는 시원한 걸 좋아해서 이불 안 덮어요. 어쨌든 뒹굴거리신다. 아유, 뒹굴라니. 저는 딱 정자세로 누워서 침대 위에 거치대 스위치 딱 걸쳐놓고 이렇게 차렷 자세로 버튼만 조작해가지고 사이버 세상에서 얼마나 제가 뛰어노는데요. 한번 집에 놀러가서 그 정자세를 한번 봐야겠어요. 이거 사진 찍어서 청취자분들에게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집에 놀러 온다? 누굴 초대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비만 오면 잠기는 곳이라. 정말. 겨울이니까 비가 또 안 오겠죠, 아마도. 눈 오면은 문을 못 엽니다. 눈 왔나 보네? 창문이 없으니까. 문이 안 열리나? 눈 왔구나.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존 가방이 집에 있겠죠, 그러면 이제. 버텨야 되니까. 그런 거는 겁쟁이들이나. 본인이 이제 죽을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물만 있어도 한 달은 버텨야 자, 여기까지 하세요, 이 사람들. 네. 이제 거부왕 형은 어떠신가요? 저요? 무슨 얘기? 이제 말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로 상처받은 경험, 많죠. 군대 가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비 드셨던 것 같아요. 어차피 갈려서. 이러면서. 근데 말이 참 중요하죠. 몇몇 아버지랑 특히 아버지는 세게 말하시는 분인데,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세게 말한 것 자체도 문제인데, 본인이 말하고 까먹어요. 그럴 때가 있었죠. 예. 그렇죠. 보통 피해자만 기억하는데 가해자는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저는 말을 좀 마음에 많이 담아둡니다, 사실. 제가 뱉은 말도 나중에 집에 가서 끙끙 앓으면서, 그때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말을 할 때 좀 조심하는 버릇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에 많이 상처보다는 무게가 좀 있었는데, 부모님이 공부를 안 하고 저를 꼭 내버려 주셨어요. 그냥, 너는 네가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방금. 단지 근데 놀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하셨죠. 이제 믿는다. 해라. 해라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제우스. 제가 그냥 공부를 알아서 하니까 약간 믿는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대신 그 무게가 있었죠. 맨날 애들이 야자 시간에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막 저기 껴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떠들고 싶고 막 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믿는다는 말 한마디가 너무 이렇게 팍 오니까 놀지 못하고 계속 공부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죠. 네, 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작가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작가 김금희, 백수린 작가 언급할 때 잠시 나왔었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두 작가, 쌍두마차. 그중 한 분이 또 김금희 작가님 작품을 오늘 다루게 됐는데 독자들이 직접 선정을 하기도 했어. 2019년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것 같은 젊은 작가 1위. 당당하게 1위. 그래요. 정말 뭔가... 기쁘군요. 인천 분이시죠 또. 또 근데 의문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쨌든. 네, 그러면은 세실리아. 네, 바로 작품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바로 작품 얘기로 넘어갈까요? 네, 줄거리 이야기로 바로. 네, 줄거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노트부의 동기들과 만난 송년회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실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사람들은 세실리아에 관해서 음란패설이나 그녀에 관한 별명을 이뤄놓습니다. 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문득 세실리아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세실리아를 만났고 그녀가 예술가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녀를 찾아가 그녀가 만들어 놓은 예술품, 영상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뒤에 유튜브에서 세실리아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기들을 보며 나는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무엇이 그렇게나 슬픈 걸까요? 나는 무엇이 그렇게나 괴로웠던 걸까요? 다들 군중심리라는 말을 아시나요? 군중심리 뭐죠?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드리 니체가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그 말을 하신 니체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쉽게 그리고
안락하게 보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무리짓고 않고서는 한시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된다. 언제나 군중과 함께 있으면서 끝내 자신이라는 존재를 잊고 살아가면 된다.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귀여운 연예인에서처럼 내가 의견을 가지기보다는 남에게 의견을 보내면 편합니다. 그리고 그런 군중 심리가 좋게 발휘될 때도 있어요. 한국에서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사람이 빠진 일이 있었는데 다들 당혹스러워하다가 여러 명이 지하철을 밀기 시작하니까 다들 차량을 밀어서 사람을 그 속에서 꺼낸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이 군중에게 함몰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집단에 뒤바꿔 맞추는 걸 그것을 군중심리라고 부릅니다.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당장 저 식강령 그리고 거부만 형이 사람 많은 곳에 가서 갑자기 이렇게 동시에 하늘을 쳐다보면 실제로 갑자기 옆에서 이상하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 실험이 있어요. 그 군중을 몇 명 이상으로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실험인데요. 맞아요. 한 명은 안 돼요. 2명도 안 됩니다. 근데 3명부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 군중의 정의를 3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죠. 3인성호라는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왜 전체에 소속되고 싶어 할까요? 사실은 당연한 문제일 겁니다. 우리는 전체에 속하기를 원하고 조직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거기서 오는 구성원들에게 편안함을 가지게 합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 상호 교감하고 얻는 따스함을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바라게 됩니다. 나는 자발적으로 조직에 속하기 싫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다수라는 편안한 길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사실입니다. 다만 군중심리라는 말처럼 조직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물들입니다. 저는 일단 좀 사과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전체에서 이제 흘러나온 혐오가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섞여서 좀 말을 내뱉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수자라고 그게 정의는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에서 흘러나온 혐오가 전체라는 이유로 그것이 정의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전체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이 좀 무서웠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반 안에서 뭔가 피해를 끼치는 한 명이 있었어요. 도중에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점심때 맨날 나가고 그리고 친구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제 친구한테 말을 걸어서 뭐 이런저런 듣기 싫은 얘기를 나눈다든지 그래서 좀 반에서 분위기가 안 좋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걔를 깎아내리고 공격을 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전체에 휘몰려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전체에 한 번에 되었을 때 뭔가 그 속에서는 좀 죄의식이 결여됐고 좀 원초적인 공격이 이때가 좀 많아요. 이 속에서 본작 중에서 세실리아는 그런 전체에게 좀 외면당한 인물인데 세실리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세실리아 거봉형부터 말씀하실래요? 네, 엉겅 퀸, 그쵸. 엉겅 퀸이라는 특이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나오죠. 밝고 쾌활한데 계속 엉겨 붙는 사람, 맞아요. 계속 힘들다고 연락하고 계속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끔 보면은 살다가 한 번쯤은 만날 일이 있어요. 보통 살기 힘들 때 그런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되게 이 소설과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소모임에서 이제 만난 사람이었는데 뭔가 좀 불안해 보이고 불안정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무례했어요. 사람이 활발하고 쾌활하긴 한데 되게 무례한 사람이었어가지고 그걸 지적하니까 나중에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뭐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헌담을 하고 다니게 됐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본인이 무례한지 잘 몰라요. 이 사람은 이 세실리아라는 캐릭터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말하자면 총대를 메고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그렇게 결국 군중 수준, 군중 의식에 휘말려서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은 확실히 무례했으니까. 근데 이 소설 보면 그 사람이 많이 겹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결국 그 사람이 이 모임을 떠나게 만든 게 나가 됐고 그게 잘한 짓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걸 좀 반성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세실리아라는 캐릭터가
비록 엉궁기처럼 계속 들러붙어가지고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외에도 다른 소문도 이제 소설을 읽다 보면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딸을 시키면서까지 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게 겹쳐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이걸 읽으면서 느꼈던 게, 저도 비슷한 경험인데, 일단 그 집단이 있고, 그러니까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가 되는 그룹이 또 생기잖아요, 모임 안에서도. 근데 그 그룹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내서 집단으로 이제 따지면서 이제 린치를 하는 건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든 이제 좀 중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감정의 길이 너무 깊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사고를 친 사람은 모임을 떠났고, 저는 이제 그랬으면 이제 그걸로 끝났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 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한 증오심을 너무 내비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하고 좀 가까이 지내면 나도 이런 좀 부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거리를 많이 두게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대중들 얘기할 때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굳이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심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이렇게 다수의 입장에서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확실하게 이 사람이 잘못했고 잘못이 있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는 게 맞는 일인가?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그 모임을 그냥 그만두고 자연스럽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과 나쁜 관계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예전처럼 친하게는 지내기 힘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그런 잔인한 모습 이런 게 계속 생각이 나서. 네, 그러면은 세실리아 이야기를 해볼게요. 본작 중에서 세실리아는 이렇게 전체에게 외면당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전체에게는 세실리아가 연애 중인 치움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가 세실리아를 그들의 유튜브에서 배제하고 밀어냈습니다. 전체에서 저지르고 가한 폭력이었죠. 그러나 이제 관객은 무대 뒤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대 위에서 누군가가 핍박당하는 인물이 무대 뒤에서는 선배라는 이유로 핍박하는 인물을 연기하는 사람을 핍박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세실리아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술에 취해 돌아간 날 치훈에게 강간당했습니다. 그리고 불륜이라는 덫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오해는 수기가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노력하면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스스로 나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말을 해나간다면 뭔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심리 상담에 관한 웹툰이라든지 책 같은 거를 궁금해서 읽어볼 때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런 구도의 피해자들은 이런 구조를 탈피하기 힘듭니다. 이미 배척하는 전체가 구성되었고 이미 거짓으로 그녀의 행위를 덧칠해버리고 나서 진실을 호소한들 이제 이미 끝난 일이거든요. 생성된 선입견 속에서 전체는 이제 그저 이미 구성원으로서 그녀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만 겁니다. 근데 세실리아라는 인물을 얘기할 때 정은이라는 인물 주인공을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정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해보세요, 이거군요. 그쵸, 해보세요, 이거죠. 압박을 주는 거죠. 사실 이 세실리아랑 굉장히 비슷한 플롯을 가진 소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제목이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그건 이제 이름과 관련된 거였는데 내용이 뭐냐면 어떤 모임 이제 이거 지금 유튜브가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그것도 어떤 모임에서 이제 만났는데 그 한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를 쳐서 쫓아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정이었는지 정화였는지 다들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도 다들 파편적인 것만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 화자는 계속 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나중에 이탈리아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인물을. 근데 거기서 만났던 인물은 이 모임에서 들었던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한 인물을 어떻게 가십거리로 뜯고 물고 맛보고 즐기는지 그 안에서 여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쉽게 그런 폭력에 노출되는지를 얘기한 작품이었는데 세실리아도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세실리아 보면서, 물론 이건 그렇게까지 직접적이진 않아요. 이게 세실리아에 대한 이야기, 제목은 세실리아인데 세실리아에 대한 이야기보다 정은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죠. 정은은 돌싱 여고, 술 마시면은 이제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가끔 남자랑 자기도 하고 뭐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뭔가 계속 취한 모습이 되게 길게 나와요, 이 소설에서. 항상 취한 느낌을 받아요, 이 사람이 이미 정은이라는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런 내용도 나오죠. 세실리아랑 만났는데 뭔가 말할 게 없으니까 뭐가 빠졌나 싶었는데 소주가 빠져 있었구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술과 되게 연관되어 있는 인물로 보이는데, 근데 이 사람은 적당한 행위자 정도예요. 그러니까 주도에서 막 이렇게 세실리아를 공격한 게 아니고 그냥 적당한 위치에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동조해 주거나 어떤 의미에서는 세실리아를 괴롭혔던, 정확히는 사귀었던 그 인물이 세실리아 엉덩이에 대해서 막 취했을 때 얘기할 때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항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고 적당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일부러 작가가 설정을 잘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대부분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그걸 좀 지나쳐가고 싶어 하는데 그게 또 한편으로 잘 안 되는 경우에 이런 애매한 위치에서 우리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치를 설정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은에 대해서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은은 일단 세실리아의 주인공이자 화자고, 세실리아와는 다르게 전체에 속해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정은과 세실리아가 그렇게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송별회 자리나 이런 자리에 참석해서 끝까지 술을 마시고는 해요. 소설 속에서 그렇다고 묘사는 하지 않지만 저는 정은이라는 인물이 외로운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동기생이 이름을 제대로 기억해주지 않고 술에 취한 그녀에게 오빠라고 불러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른 동기의 여자들과는 다르게 끝까지 남아있는 그녀에게 전한 뒤에 다른 여성에게는 꺼내는 딸과 가족 이야기를 열어놓지 않고 은근히 불륜을 저지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그녀에게는 내뱉죠. 그녀는 이런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대학 시절에 누군가에게 엉겨붙어서 엉겅킨이라는 매명을 붙었던 세실리아처럼 누군가를 갈구하고 원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중에서 술에 취한 사람은 집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집을 잃은 이유는 집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곳이 집이라고 생각해서라고. 그곳이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묵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유튜브나 전 남편인 관장과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정말로 돌아갈 곳이라고 생각되는 집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외롭다는 건 제대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처럼요. 내가 외로워서 연애를 하고 싶은 건지,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연애를 하고 싶은 건지 사람들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그녀는 외로워서 술에 취한 듯 이 장소에 남아있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녀는 전체에서 외면받기 좋은 위치에 있어요. 다른 노트북의 여자 동기들이 떠나갈 때 남자들 속에 끝까지 남아서 술을 마시는 그녀에게 여자 동기들이 그녀에게 끝까지 남아있었냐고, 끝나고 바로 집에 돌아갔느냐고 묻는 건 이미 그녀에 대한 의문이 차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녀가 무슨 일이 터트리면 그런 말이 내뱉을 겁니다. 내가 알아봤어. 그럴 줄 알았다니까? 같은 말을 분명 내뱉을 거예요. 다른 동기들이랑 다르게 끝까지 남아있다는 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들과 멀어지고 더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 얘기할 때 꼭 구덩이랑 터틀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둘이 계속 시작했는데 신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저는 세실리아와 정은이 처음 만났을 때 세실리아가 정은 보고
너라면 나를 한 번은 찾아볼 줄 알았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정은이 한 소녀가 살해당한 루포 영화를 보고 울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말입니다. 세실리아는 살해당한 거죠. 요투부라는 전체에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어요. 상담받으러 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온 거라고. 정작 상담을 진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소수였던 세실리아는 상처 입고 다쳤습니다. 그녀가 만든 예술작품인 구덩이 터틀넥이 자기 보호의 의미라는 생각이 있어요. 세실리아는 그저 견뎌야 돼요. 구덩이를 파고 내려가는 그녀의 모습이 담긴 영상물은 크나큰 고통 속에서 숨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덩이 속으로 함몰되어서 그녀를 향한 조롱이나 비난, 왜곡된 시선이 없는 혼자만의 세계로 떠내려가고 싶은 마음. 터틀넥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거북이를 형상을 하잖아요. 단단한 외곽 속에 숨어서 위협받는 것들로부터 보호받는. 하지만 세실리아가 정은과 대화를 할 때 이렇게 가려운지 목을 자꾸 긁잖아. 터틀넥 손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이거를 열어보니까 안에 목이 부풀어 올라 있고 막 염증이 있고 그런 모습 자체가 어떤 세실리아의 외부로부터 숨고 싶은 마음이랑 그리고 상처를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구덩이가 나중에 이제 이 주인공과 만나고 나서 맞아요. 마지막에 이제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거는 거부감 형이 한번. 네, 안 그래도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구덩이를 파고 내려가서 만들었던 거겠죠. 근데 나중에 덮어버려요. 근데 어떤 타이밍에 덮냐면은 정은이랑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예술 작품을 보여줬는데 이게 정은이가 막 웃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서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소통이 안 된 거죠. 내 감정을 표현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정은이가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사이가 나빠지고 그렇게 얼겨붙게 좋아했던 그 세실리아가 그래서 이 사람을 밀쳐버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정은이가 엉겨붙으려고 해요. 그런데 세실리아가 그걸 거부하죠. 엉겅 퀸이라는 그 정도 별명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덮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였던 상처가 결국엔 소통이 안 됐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아픔, 강간당했다는 그 아픔을 결국 다 덮어버리고 어차피 소통이 안 되는구나 일종의 실망감을 느껴서 그렇게 덮어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마무리가 세실리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이제 나오고 그리고 정은이는 혼란스러워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쯤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상처들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덮고서 다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에 대한 비판이라고 저는 봤어요. 네. 그래서 구덩이라는 설정과 그리고 그거를 덮어버린 행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냥 계속 진행이 나간다는 게 마치 큰 재해나 이런 괴로움을 겪은 사람들의 상처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나아가버리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세실리아는 정은이 찾아왔을 때 어쩌면 자기가 정은도 그렇게 느꼈겠지만 어쨌든 그 두 사람이 같은 역할이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놨는데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 잘 안 됐다라는 걸 느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의미가 없구나 해서 덮어버렸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다 얘기를 했으니까 다 털어버렸다 이제 더 이상 구덩이 파는 건 의미가 없다 말 다 했으니까 라는 의미에서 이제 또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덮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은도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거부왕 형 의견이랑 좀 달라요, 사실은. 덮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극복이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정은은 운이 좋아서, 세실리아는 운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세실리아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냥 정말로 이제는 외모가 무서워서 그냥 틀어박혔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끝났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극복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예술품들은 필요가 없어서 떨어진 것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고, 그리고 그게 나타내는 상징성이 그냥 자신을 형상한 게 아니라 흑인 여자 아이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고통을 확장시킨 거라고 생각해요. 주위로부터 주위까지. 그래서 어떤 그 상처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좀 강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정원이 웃었다. 그 장면 자체는 사실은 저희한테 보내는 어떤 구원 같은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김금희 작가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학교 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말을 못했다, 그 사람한테. 그래서 이 소설을 쓰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우는 사실 이 작품을 보고 웃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세실리아가 이렇게 낑낑대는 그 모습이 웃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보냈던 조롱이나 비난이 너를 그렇게 향했던 게 아니었다, 사실은 오해였다라는 말을 오히려 표현하고 싶었던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덩이를 메우고 나온 것 자체가 어떤 이렇게 방조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괴로워했던 사람들을 위한 좀 구원의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저는 어떤 부분인지 어떻게 그리고 왜 생각했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세실리아가 진짜로 극복해내는 걸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내가 만약에 열심히 그 작업을 해가지고 막 이제 구덩이 만들어가지고 막 계속 그걸 작업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릴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다 덮어버렸다면 그게 과연 극복해서 덮은 것일까? 내가 진짜 극복했다면 그런 것과는 좀 다른 표현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냥 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극복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사실은요. 이건 다른 의견이니까. 근데 좀 더 날 세워도 괜찮습니다.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 구덩이를 파고 계속 파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걸 덮는 그 과정이 그 사람들을 향한 더 큰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안톤 체홉의 공포라는 단편을 보면 불륜을 저지르고 들켜요. 근데 분명히 들킨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한다. 그게 더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냥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더 그게 나을 텐데, 그것처럼 이것도 막 파고 들어가면서 1차원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덮음으로써 알 수 없게 하는 것, 그게 더 공포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향한 더 강한 메시지. 식강의 결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극복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약간 결이 다르지 그쵸. 않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방향으로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무리 한번 들어갈까요? 우리는 언제나 전체에 속하고 싶어 하지만 그 전체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실수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죠. 우리는 전체 속에서 떨어져 나간 존재를 보면서 비웃을 수도, 어떠한 관심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언제나 그 위치에서 자신이 떨어졌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작가가 이 작품을 쓴 이유 중 하나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경험에서 누군가에게 사죄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설은 일종의 자기 구원이면서 우리에게 해주는 충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품 추천해주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한번 해보시죠. 준비한 사람이. 저는 저처럼 그냥 전체에서 누군가를 한번 욕을 해보고 그리고 잘못을 저질러본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폭의 가해자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저는 근데 좀 고민해봤어요. 이걸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물론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긴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소설 사실 되게 세심하게 다뤘잖아요. 그리고 좀 책을 좀 많이 읽어본 사람이 거기까지 다다를 수 있는 감정이에요. 이거를 그냥 책 별로 안 읽어본 사람이 이 김금희 작가의 세실리아를 읽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고통받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못 갈 거 같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 되려 반대 상황이 있어서 좀 자신을 속죄하고 싶은 사람, 좀 미안했던 사람이 읽으면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나 같은 사람만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식의 따돌림을 했던 사람이 읽고서 반성하는 게 제일 좋겠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이 소설에서 하고 있는 그 무대 위에 올려지지 않은 그 백스테이지 이야기를 과연 느낄 수 있을까, 느낄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되려 숙제를 좀 하고 싶은 사람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식강형은? 저는 시인아랑 똑같이 이런 집단에서 누군가를 공격해보았던 경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읽고서 뭘 느끼나 한번 보고 싶어요. 저 사람들에게도 인류애라는 게 있을까? 되게 시니컬하네. 네. 왜냐면 저는 아직도 참 그게 아쉬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지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게 서로 반목하고 싸워야만 했나?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좋은 게 좋은 건데 종교도 있는 사람들이 왜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할까? 참 아쉽습니다. 그런 게 안타깝고. 그러면 이제 곰팡이 점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저는 10점 주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작품성이 좋았고 다시 읽었을 때 더 좋았던 작품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은 직접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점입니다. 저는 좀 높을 것 같아서 거북이 형 먼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저 좀 높아요. 저는 20점입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 그러니까 문학적 완성도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는지 알았고 어느 정도 성공도 했지만은 좀 갈팡질팡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노렸다고 보기에는 좀 조금 마무리가 저는 딱 만족스럽지가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갈팡질팡함을 좀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끝낸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나쁜 소설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성공도 했지만은 그런데 막 탁월하게 그리고 노린 부분이 아주 적중했는가 하면은 그 근처쯤에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20점입니다. 저는 37입니다. 오. 딱 비유를 하자면 간이 안 맞는 설렁탕을 먹은 느낌? 뭔가 주제를 좀 잘 담아냈고 구성도 했고 잘 썼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흥미를 느끼려면 소금 간을 어느 정도 해서 간이 맞아야 맛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작품으로서의 재미는 많이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재미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좋은 작품이지만 내 취향은 아니다 해서 37입니다. 네. 그러면은 평균을 내면 23점입니다. 23점이면 20점대가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이 뭐 그렇게 나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취향이 안 맞았다라고 하는 게 그쵸. 늘 하는 변명이죠. 재미가 없는데 어떡하. 맞아요. 네. 그러면 네, 저희 이제 37회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은 이제 3월 1주년으로 이제 돌아올 건데 3월 테마 정하셨나요? 그러면은 3월 테마는 공지로 올리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저희는 식강 유신아 감사합니다.